자, 지금 이 예제에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렇게 처마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벽체는 여기서 끝이 나는데 튀어나온 벽체가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먼저 벽체선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시고요. 아, 잠깐. 도면층을 흰색 도면층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단면을 그리는 와중에 저 멀리 보이는 인면을 표현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인 하셔서 첫 번째로 벽체 끝선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계단 끝에 만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처마 끝선도 지금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멀리 나온 게 처마선, 그 안쪽에 있는 것이 벽체선 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나와 있는 처마를 표시할 때는 이 처마선을 미리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처마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써볼 거예요. EX 엔터 하시고요. 조금 더 멀리 나와 있는 것이 처마선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하신 다음 확대하셔서 노란색, 이 노란색 지붕 슬랩을 클릭 하시면 이렇게 연장이 돼요. 혹시나 묶어져 있으신 분은 X로 분해를 하셔야 연장이 되고요. 이렇게 연장을 하시고 나면 원래 있던 단면도에 방해받는 요소들은 지금 바로 모두 정리하세요. 이게 막혀있는 형태로 남겨둬 버리면 뭔가 잘못된 도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노란색으로 연장이 되죠. MA 엔터 특성을 복사할 거예요. 목표는 흰색 선 클릭 빗자루가 나왔어요. 그러면 노란색 선 클릭, 노란색 선 클릭 하고 끝내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처마선 기준 잡았던 선은 선택하시고 지워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 라인 엔터 하시고요. 이 처마의 윗부분 클릭하시고 아래쪽으로 200 들어올게요. 내려올게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단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최종 마감된 형태가 보이는데요. 이 거리는 800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쪽으로 길게 그린 다음 끝내기 하십시오. 여기서 F로 모양을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런 다음 TR 엔터 바깥쪽부터 이렇게 끊어서 벽체는 더 이상 지붕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틀은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멀리 보이는 기와를 그릴 거예요. 기와를 그리는데 단면처럼 강목이 보일 리가 없겠죠. 기와의 단면도 보일 리가 없어요. 이것을 그냥 옆에서 기와를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 녹색으로 바꿀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보이는 거긴 하지만 좀 위계를 줄 겁니다. 두꺼운 선과 얇은 선의 차이를 좀 주려고 녹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옵셋 100. 이 흰색 선에서 위쪽으로 빠져나오시고요. 다시 옵셋 80. 원래 있던 흰색 선에서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20 차이가 나는 경사가 발생을 합니다. 라인 엔터 허공, 이 허공에서 클릭하시고요. 직교를 향해서 내려오세요. 흰색 선까지 클릭 끝내기 이렇게 합니다. 옵셋 300 기와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최종 모양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냥 300으로 약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PL 엔터 이 끝부분 클릭 윗부분은 80까지만 올라가세요. 클릭 그리고 아랫부분은 100까지 올라가세요. 클릭 다시 슬라브 끝선에 클릭 C 엔터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기와의 형태를 그려줄 겁니다. 빠져나오시고 기준선 가로 2개, 세로 2개는 모두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와가 아래쪽으로 살짝 벌어져야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것을 무브 하셔서 끝에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이 아니죠. 반대쪽 끝.
아래쪽 끝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쪼로록 배열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경로 배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배열 누르시고 기와 한 장 클릭, 엔터. 경로 곡선은 위쪽 지붕 슬랩, 흰 선이죠. 사이 간격은 300으로 할 거예요. 이건 겹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최종 마감만 보이기 때문에 300으로 했고요. 끝내기 엔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X 하셔서 분해하시고요. 단면에는 무엇도 방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면은 저 멀리 보이는 거고 단면은 이 앞으로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 선이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 이 빈 부분은 이렇게 좀 남겨두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이 부분에는 이따가 홈통 들어갈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해야 되고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또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흰색 도면층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외부를 보는 거잖아요. 멀리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2400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벽돌이죠. 위쪽은 콘크리트죠. 재료 분리선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 콘크리트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콘크리트 아래쪽, 위쪽은 벽돌. 재료가 분리되는 선을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단면상의 인면에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에 현관문이 있잖아요. 현관문. 이것을 잘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평면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고정된 틀이 있고요. 왼쪽에 열리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붙네요. 이 모양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작업을 하실 거고 고정된 틀은 뭐 300을 하셔도 괜찮고 400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 도면에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단위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값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벽체 끝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만큼 띄워 볼게요. 이렇게 일정 거리가 한번 꺾인 다음에 여기에서 한 1300 정도 현관문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현관문이 들어가고 나면 이 안에 남는 거리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600만큼 남아요. 600이 남는다는 소리는 우리 보통 신발장 350에서 400 깊이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벽체 끝에서 200만큼 들어와서 문이 시작되고요. 고정 틀을 400으로 열리는 틀을 900으로 해서 1300만큼 뚫어주겠다라는 계획을 평면도에서 한번 세워봤어요.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옵셋 200 들어왔고요. 옵셋 1300 이만큼이 현관문.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현관문은 여기 아래쪽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현관문은 난방에 얹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이 될 거고 중간 부분은 틔워주셔야 현관문을 넣을 수 있겠죠. 자, 제가 일단 들어가는 위치만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타일선, 마감선을 안 넣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두 번 일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두고 이따가 마감선을 넣으면서 같이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욕실 안으로 한번 들어와서 단면 표시, 방수 표시하면서 인면으로 보이는 선들까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은 방수가 들어가죠. 바닥과 벽에 모두 방수가 들어갑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방수 그리고 치켜 올림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벽 같은 경우에는 방수 한계선, 이 방수 높이를 뭐 1500 정도로 정해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정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끝까지 그냥 올리는 걸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엔터, 20 엔터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슬랩선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벽체에서 안쪽으로, 또 벽체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물이 담기는 수조처럼 방수를 할 거예요. 전체 다 방수를 하겠다는 소리고요. F 이용해서 이렇게 방수가 되는 부분은 모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가보시면 튀어나갔죠?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게 하는데 우리가 이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끝까지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수는 녹색 점선인데요. 점선 바꾸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반드시 ESC 누르시고 선택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녹색 선을 선택을 미리 하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측 상단 특성을 찾아갑니다. Properties. 거기서 세 번째 있는 By Layer 클릭하시면 Hidden 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레이어 만들 때 불러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보이지 않는다, 안 불렀다 라고 하시면 여기 Other, 다른 걸로 들어가셔서 다시 불러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웬만하면 미리 불러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붕할 때 이거 점선으로 안 바꿨어요. 이것도 선택을 반드시 미리 하시고 히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ESC로 빠져나오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선택을 하지도 않고 바꿔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점선으로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부터 그리는 모든 선들이 점선으로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큰 문제가 되겠죠?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히든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면층 파랑으로 바꿔요. 옵셋 20 녹색 방수선에서 타일을 발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히든으로 옵셋이 돼버렸죠. 선택을 한 상태에서 특성에 있는 바이 레이어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파란색 실선입니다. 그리고 다 바꾸셔도 괜찮고 하나만 바꾼 상태로 특성 복사 MA 엔터 목표를 파랑 실선으로 선택 그리고 이 점선들을 하나씩 클릭 하셔서 실선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지금 마감선을 표시하는 동안에 보시면 다른데 마감 표시 안 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계단 부분, 이 부분 이제 마감선을 넣을 건데요. 하나씩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J 엔터 하시고 계단 윗부분만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이렇게 묶어주었어요. 묶어주면 좋은 면이 이제 타일을 20만큼 깔 건데 옵셋 20을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조금만 더 밝은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단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방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쟤들은 멀리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침범하는 것들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20만큼 나와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선 표시 됐고요. 원래는 실내에도 20만큼 마감을 하는 게 원래는 맞죠. 실내에도 콘크리트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미장을 한번 하고 벽지를 바르기 때문에 원래는 마감선을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서는 모두 생략을 해버려서 따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 문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이는 이 문은 단면 문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흰색으로 그리는 게 맞죠. 맞는데 제가 지금 창호 부분을 모두 하늘색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굵기이기도 하고요.
둘 다 0.3mm이기도 하고 사실상 흰색으로 하나 하늘색으로 하나 크게 상관이 없어서 제가 그냥 창호는 전부 하늘색으로 통일을 좀 해버릴 겁니다. 자, 그리하여 하늘색 도면층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평면도 한번 볼게요. 자, 평면도에서 보시면 여기 정면에 벽체가 있어요. 실제로 벽체를 그렸다면, 그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벽체가 있다면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쪽에 선 맞춰서 옵셋 190만큼 벽체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벽체가 190만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200만큼 띄워서 거기서 또 900만큼 문이 들어가요. 그럼 문이 이렇게 뚫린다는 소리거든요. 문이 이렇게 뚫린다는 소리죠. 그럼 이 문이 단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라서 정면을 봤을 때 방해되는 거 없이 온전히 이렇게 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에 표시를 한다면 이 부분이 그대로 내려와서 문의 시작 부분이 되겠죠. 오른쪽 문의 시작 부분, 왼쪽 문의 시작 부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막 그리기에는 사실상 좀 비합리적이죠. 평면도는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중심선에서 95만큼 벽체가 진행을 했어요. 190이니까 95, 95 되겠죠. 95 나가서 여기에서 200만큼 띄워서 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95 거리를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 벽체 중심선에서 옵셋 295 양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이 문이 시작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면도에서 바로 옵셋 295, 옵셋 295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으로 바꾸시고요. REC 엔터 하시고 이 남방 끝선과 295 나간 선이 만나는 부분에 클릭. 골뱅이 900, 2100 이렇게 일반적인 문의 크기를 표현하세요. 옵셋 30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옵셋 950만큼 남방 끝선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 집은 손잡이가 오른쪽에 들어있네요. 서클 하시고 50 적당히 옮기시면 되는데 80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은 지워요. 이것도 지우고 위치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문의 형태는 단순하면서도 좀 적당히 예쁘게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렉탱글로 단순하게 표현을 했고 조금 더 화려하게 그리셔도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빨강색 도면층으로 바꿔서 문틀 안쪽에서 열린다는 표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을 하나 완성했고요. 제가 왼쪽에 있는 기준을 왜 지웠냐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미러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닥에서는 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실에서는 이 부분이 바닥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셔서 혹시나 바닥까지 붙여버리시면 거실에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 놓는 게 맞죠.